밤마다 울던 다리 그리고 그 울음의 주인을 본 날. 자정이 넘은 시각 나는 그 다리를 건너다 멈춰섰다. 분명 들렸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 하지만 다리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난간 너머 어둠 속에서 하얀 무언가가 움직였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다리가 왜 우는 다리라 불리는지를. 내 이름은 이준혁 32의 초등학교 교사다. 서울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올해 3월 시골 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강원도 깊은 산골. 학생이 고작 30명인 작은 학교. 준혁아, 거긴 너무 외진데. 괜찮겠어? 어머니가 걱정하셨다. 괜찮아요. 2년만 있다가 다시 올 수 있대요. 그래도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요. 사실 나는 지쳐 있었다. 서울의 바쁜 생활, 과밀한 학급, 학부모들의 민원. 시골 학교는 오히려 기회처럼 느껴졌다. 3월 2일 나는 짐을 싸서 그 마을로 향했다. 버스로 4시간 그리고 마을버스로 1시간 더. 여기서 내리세요. 기사 아저씨가 말했다. 주변을 둘러봤다. 산과 논밭뿐이었다. 학교가 어디예요? 저 다리 건너서 10분 더 걸어가면 나와요. 기사 아저씨가 가리킨 곳에 낡은 다리가 보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짐을 들고 다리를 향해 걸어갔다. 다리는 생각보다 오래되어 보였다. 콘크리트로 만든 작은 다리. 폭 3m, 길이 50m 정도. 아래로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다리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망월교. 달을 바라보는 다리라는 뜻인가. 다리를 건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쌀쌀했다. 3월 초라 춥긴 했지만 유독 이 다리 위가 더 추웠다. 그리고 뭔가 슬픈 기운 같은 것이 느껴졌다. 기분 탓이겠지. 나는 빠르게 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지나 10분을 더 걸으니 학교가 나왔다. 망월초등학교. 정말 작은 학교였다. 2층 건물 하나가 전부. 교무실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이준혁입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여긴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교장, 교감 포함해서 5명이에요. 학생도 적으니까. 기숙사는? 기숙사는 없어요. 마을에 하숙집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셔야 해요. 교감 선생님이 하숙집까지 안내해 주셨다. 다시 그 다리를 건넜다. 여전히 쌀쌀했다. 저 다리 이름이 망월교라던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내가 물었다. 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냥 옛날 이름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다. 하숙집은 다리 건너편 마을 입구에 있었다. 60대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시죠? 네, 이준혁입니다. 방은 2층에 있어요. 깨끗하게 해놨어요. 방은 작지만 깔끔했다. 창문으로 다리가 보였다. 식사는 아침, 저녁 다 드릴게요. 점심은 학교에서 드실 거고.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밤에 다리 쪽으로 가지 마세요. 네? 왜요? 그냥 위험해요. 밤에는 어둡고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도시와 달리 조용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자정쯤 흐흑 흐흑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에서 깼다. 분명 울음소리였다. 여자의 울음소리.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어둠뿐이었다. 가로등도 없는 시골밤. 흐흑 흐흑 소리가 계속됐다. 다리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누가 다리에서 울고 있나? 시계를 봤다. 자정 12시 20분. 이 시간에 다리에서 나는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할머니는 주무시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춥고 어두웠다. 손전등을 켜고 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흐흑, 흐흑.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분명 다리에서 나는 소리였다. 다리 입구에 섰다. 손전등을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됐다. 혹시 누구 계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간 울음소리가 멈췄다. 고요함이 흘렀다. 바람만 불었다. 나는 다리 위를 천천히 걸어갔다.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춰봤다. 정말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돌아서려는 순간 흐흑 바로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다리에서 울음소리 들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갔었어요? 다리에? 네. 궁금해서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저 다리요. 밤마다 우는 다리예요. 우는 다리요? 네. 30년 전부터요. 자정만 되면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게 왜요?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30년 전에 젊은 여자가 저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밤에는 아무도 다리를 안 건너죠.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해? 낮에만 다녀요. 저녁 되기 전에 다 돌아오죠.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절대 밤에 다리 가지 마시고. 학교에 가서도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었다. 아, 그거요. 젊은 여교사가 말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들었어요. 정말 소름 끼쳐요. 직접 들어보셨어요? 한 번요.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안 갔어요. 교감 선생님도 말씀하셨다. 우리 마을의 금기예요. 밤에 망월교를 건너지 말라는 것. 꼭 지켜주세요. 하지만 나는 궁금했다. 정말 귀신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캡션 6 두 번째 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깨어 있었다. 11시 50분. 창문을 열고 다리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다리. 자정이 되었다. 흐흑, 흐흑. 시작됐다. 울음소리.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확실히 기록하고 싶었다. 5분간 녹음했다. 그리고 다시 들어봤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이상해. 분명 들렸는데 녹음이 안 됐다. 다시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흐흑, 흐흑. 여전히 들렸다. 핸드폰 녹음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귀로 들었다. 흐흑, 흐흑. 분명히 들렸다. 녹음을 멈추고 재생했다. 또 아무 소리도 없었다. 녹음이 안 된다. 그 말은 이게 실제 소리가 아니라는 뜻인가? 환청? 아니면 정말 귀신? 다음 날 나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다. 70대의 이장님은 마을의 산 역사였다. 선생님, 무슨 일로? 망월교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이야기를 왜? 궁금해서요. 제가 매일 그 다리를 건너다니는데 역사를 알고 싶어서요. 이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다. 30년 전 일이야. 1994년 가을이었지. 나는 귀를 기울였다. 서울에서 젊은 여자가 이 마을로 왔어요. 25쯤 됐나. 예쁜 아가씨였죠. 왜 이 시골로? 남자 때문이었어요. 서울에서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배신했대요. 이장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여자는 망월교 위에 서서 매일 밤 울었어요. 달을 보면서.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망월교가 된 거예요. 달을 바라보며 우는 다리.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여자가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죠. 사고였나요?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목격자가 없었거든요. 다만 그날 밤도 여자가 다리 위에서 울고 있었다는 증언은 있어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셨다. 그 후로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려요. 자정이면 어김없이. 30년째요. 나는 도서관에 가서 30년 전 신문을 찾아봤다. 마을 도서관에 옛날 신문이 보관되어 있었다. 1994년 10월 15일자 지역신문. 망월교에서 여성 추락사. 신원 미상. 기사를 읽었다. 14일 밤 11시경 망월교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하여 사망했다.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고인지 자살인지는 불명확하다. 목격자 없음. 사진도 있었다. 흑백 사진이지만 다리의 모습이 선명했다. 그리고 작게 피해자 유품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흰색 원피스, 목걸이, 그리고 일기장. 일기장? 나는 더 찾아봤다. 며칠 후 후속 기사가 있었다. 망월교 추락 여성 신원 확인. 서울에서 온 김수진 씨 25. 유품인 일기장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 고인은 서울 거주 김수진 씨로 실연의 상처로 이곳을 찾아온 것으로 추정. 더 이상의 기사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직접 만나보기로. 울음의 주인을 직접 보기로. 자정 전 나는 다시 다리로 향했다. 이번에는 손전등만 가지고 갔다. 핸드폰은 소용없었으니까. 11시 55분. 다리 한가운데 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망월교. 달을 바라보는 다리. 자정이 되었다. 흐흑. 시작됐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흐흑. 흐흑. 소리는 분명 가까이에서 들렸다. 수진 씨인가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울음소리가 멈췄다. 고요함.
그리고 누구세요? 대답이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 떨리고 슬픈 목소리. 캡션 10대화.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저는 이 마을의 새로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려왔다.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수진 씨죠? 김수진 씨?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제 이름을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30년 전 일. 30년. 목소리가 더 슬퍼졌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왜 여기 계세요? 왜 매일 밤 우세요? 한참의 침묵 후 대답이 왔다.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요? 그 사람을.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을. 수진 씨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혹시 찾아올까봐. 혹시 미안하다고 할까봐. 하지만 알아요. 안 올 거라는 거.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이제 그만 가시면 안 될까요? 편히 쉬시면. 못 가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무슨 말이요? 사랑한다고. 그래도 사랑했다고.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죠. 그 사람을 만난 건 회사 동료 소개로였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2년을 사귀었어요. 행복했어요. 결혼 약속도 했죠.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이미 약혼한 사람이. 저는 몰랐어요. 2년 동안 그 사람은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알게 됐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죠. 왜 그랬냐고.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사랑은 했지만 책임은 질 수 없다고. 수진 씨는 울었다. 30년 전 그날처럼. 저는 도망쳤어요. 서울이 싫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싫었어요. 지도를 펼쳐서 가장 먼 곳을 찾았어요. 여기였어요. 이 작은 마을. 이 다리 위에서 매일 밤 울었어요. 달을 보면서 저 달만이 제 슬픔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너무 지쳐서 그만. 목소리가 끊어졌다. 다음 날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30년 전 일기장에 대해 더 알아봤다. 그 일기장 어디 있을까요? 교감 선생님께 물었다. 아, 그거요?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나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30년 전 사건 증거물을 보고 싶은데요. 담당 경찰관이 의아해했다. 왜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유족은 아니지만 궁금해서요. 경찰관은 한참 고민하다가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왔다. 여기 있네요. 근데 유족이 없어서 아직 보관 중이에요. 상자 안에 흰색 원피스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1994년 10월 14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도 사랑했는데. 그래도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미안해,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사람 그래도 사랑해.
마지막 문장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 남자를 찾기로. 일기장에 이름이 있었다. 강민호. 서울로 올라갔다. 주말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1994년 당시 27세였다면 지금 57세. 주소도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 그 주소로 찾아갔다. 다세대 주택이었다. 1층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 강민호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문이 열렸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30년 전에 김수진이라는 분 아셨나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 이름을? 저는 수진 씨가 돌아가신 마을의 교사입니다.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수진이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분이 아직 그곳에 계세요. 다리에서. 남자의 눈이 커지다. 무슨 말씀을? 매일 밤 다리에서 울고 계세요. 30년째.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알고 있었어요. 네. 수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0년 전에. 너무 미안했어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비겁했어요. 수진이를 사랑하면서도 약혼자를 버리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수진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결국 들켰죠. 수진이가 떠났을 때 찾아가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겁하게도 못 갔어요. 남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한 달 후 수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죽인 거예요. 30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요. 매일 밤 수진이 꿈을 꿔요. 용서해달라고 빌지만 수진이는 그저 울기만 해요. 같이 가주시겠어요? 그곳에. 내가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을로 향했다. 그날 밤 자정전에 다리 위에 섰다. 나와 강민호 씨. 떨려요. 민호 씨가 말했다. 괜찮아요. 수진 씨는 화내지 않으실 거예요. 자정이 되었다. 흐흐. 울음소리가 시작됐다. 민호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다. 수진아. 나야. 민호야. 울음소리가 멈췄다. 긴 침묵. 그리고 민호 씨?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민호 씨예요? 응. 미안해. 30년이나 늦었어. 민호 씨는 울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비겁했어.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아니에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와줘서 고마워요. 30년을 기다렸어요. 이 말을 하려고. 민호 씨. 수진 씨가 말했다. 저 이제 갈게요.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수진아. 괜찮아요. 행복했어요. 괜찮아요.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민호 씨와 함께한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수진아, 나도 그랬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알아요. 이제 알아요. 민호 씨도 저를 사랑했다는 걸.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용서해줘서 고마워, 수진아. 아니에요. 민호 씨가 와줘서 고마워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제 편히 쉬어. 네.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였다. 달이 난간 위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흰 옷을 입은 여자의 형상. 수진 씨였다. 민호 씨와 내가 동시에 그녀를 봤다. 아름다웠다. 슬프지만 평온한 얼굴. 안녕히 가세요, 수진 씨. 내가 말했다. 수진 씨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민호 씨를 봤다. 민호 씨, 다음 생에서는 꼭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꼭 만나자, 수진아. 다음엔 끝까지 함께 할게. 수진 씨의 형상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달빛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다음 날 밤 나는 다시 다리로 갔다. 자정이 되었다. 울음소리가 없었다. 완전한 고요함.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는 조용했다. 수진 씨는 정말 떠났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슬픈지. 아마도 그녀의 사랑이 너무 순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일주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상해. 요즘 다리에서 소리가 안 들려. 정말? 30년 만에 처음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민호 씨는 서울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수진이한테 사죄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호 씨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열어보세요. 안에는 수표와 편지가 있었다. 수진이를 위해 써주세요. 뭐든 좋아요. 비석을 세워주든 제사를 지내주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나중에 읽어주세요. 민호 씨는 깊게 인사하고 떠났다. 나는 마을 사람들과 상의했다. 망월교 옆에 작은 추모비를 세우기로 했다. 민호 씨가 준 돈으로 김수진을 추모하며 이곳에서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다렸던 한 영혼을 기억합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이 다리에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불쌍한 사람. 이제 편히 쉬셨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각자 꽃을 놓고 묵념했다. 나도 꽃을 놓으며 속으로 말했다. 수진 씨,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당신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민호 씨의 편지를 읽었다.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전 저는 수진이를 버리고 약혼자와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아내도 저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산 30년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5년 전 이혼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매일 수진이를 생각합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수진이를 선택했더라면, 우리는 행복했을까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수진이한테 사죄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빚을 조금은 갚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꼭 수진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민호. 나는 편지를 덮고 한숨을 쉬었다. 4월이 되었다. 마을에 봄이 왔다. 망월교 주변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추모비 주변에 유독 꽃이 많이 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 신기하네요. 여기 원래 꽃이 이렇게 많이 피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이 주변에 꽃이 잘 안 폈는데. 할머니가 대답하셨다. 수진 씨가 기뻐하시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제야 평화를 찾으신 거겠죠. 마을 사람들은 추모비를 정성껏 돌봤다. 매주 새 꽃을 갖다 놓고 청소도 했다. 우리가 30년 동안 몰라줘서 미안했어. 이제라도 기억해드리는 게 다행이야. 학생들도 소풍 때 이곳에 들렀다. 선생님, 여기 누구 무덤이에요? 무덤이 아니라 추모비야. 옛날에 여기서 슬픈 일이 있었거든. 무슨 일이요? 나는 아이들에게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물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순화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와, 슬프다. 그래. 하지만 마지막에는 만났어. 그리고 이제는 행복할 거야.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이 마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2년 근무 후 서울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나는 남기로 했다. 이곳이 좋았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 씨의 이야기가 나를 변화시켰다.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나는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정말? 응. 미루지 않을래. 사랑은 미루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결혼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식은 망월교 앞에서 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마을 사람들만 초대했다. 수진 씨, 보고 계신가요? 저 결혼해요. 수진 씨 덕분에 사랑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추모비 앞에서 혼자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다. 결혼 6개월 후 민호 씨가 다시 마을을 찾아왔다. 선생님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기일이에요. 오늘이. 그날은 10월 14일이었다. 30년 전 수진 씨가 떠난 날. 우리는 함께 추모비 앞에 섰다. 꽃을 놓고 묵념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지? 민호 씨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제 조금 행복해지려고 해. 너도 원할 거야, 그렇지?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선생님, 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네. 새로운 사랑을요. 수진이가 원할 것 같아요. 제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좋은 결정이에요. 수진이를 잊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담고 살면서 새로운 행복도 찾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2년 후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름 뭘로 지을까? 아내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수진이.
김수진 선생님을 기억하며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 딸 수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3살이 되었을 때 딸을 데리고 망월교에 갔다. 수진아, 여기가 망월교야. 너 이름의 유래가 된 분이 계신 곳이야. 수진? 응. 김수진 선생님.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신 분이셔. 딸은 추모비 앞에 작은 꽃을 놓았다. 고마워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 그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아이를 쓰다듬는 것 같았다. 10년이 지났다. 나는 이 학교의 교감이 되었다. 딸 수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마을은 조금씩 변했다. 젊은 사람들이 귀촌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망월교는 그대로였다.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추모비에는 항상 새 꽃이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돌봤다. 수진 선생님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불렀다. 수진 씨는 이제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 민호 씨도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산다고. 수진아,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너도 기뻐해 주지? 민호 씨가 보낸 편지에 쓰여 있었다. 나는 추모비 앞에서 그 편지를 읽어줬다. 수진 씨 들으셨죠? 민호 씨가 행복하대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춤을 췄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다. 여기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망월교도 예쁘고요. 나는 그들에게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런 슬픈 사연이.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떻게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다짐해요. 시간이 흐르며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다. 망월교에서 사랑을 맹세하면 평생 행복하다. 연인들이 이 다리를 찾아와 사랑을 약속했다. 우리 평생 함께하자. 응, 약속해. 슬픔의 다리가 사랑의 다리가 되었다. 수진 씨가 원했던 것이 아닐까. 자신의 슬픔이 다른 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 15년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 나는 딸과 함께 다리를 산책했다. 수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아빠, 나 이 다리 이름 정말 좋아. 망월교? 응. 달을 바라본다는 뜻이잖아. 낭만적이야. 그래. 슬픔도 있지만 아름다움도 있어. 아빠, 김수진 선생님 만나본 적 있어? 직접은 아니고 목소리만 들었어. 어떤 분이셨어? 착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 내가 닮았으면 좋겠어. 딸이 웃었다. 닮으려고 노력할게. 우리는 추모비 앞에 섰다. 수진 선생님 저예요. 아빠, 딸 수진이요. 딸이 꽃을 놓으며 말했다. 제 이름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아빠가 자주 말씀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사랑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저도 잘 살게요. 선생님처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밝고 아름다운 달. 망월교 위를 비췄다. 와, 달 정말 예쁘다. 딸이 감탄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포옹하는 것 같았다.
아빠, 이 바람. 뭔가 따뜻해. 그래. 수진 선생님이 인사하시는 거야. 우리는 한참을 달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2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50대가 되었다. 딸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다. 이 학교에서 아빠, 나 여기서 가르치고 싶어. 정말? 응.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나는 뿌듯했다. 수진이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망월교를 건넜다. 그리고 추모비에 꽃을 갖다 놓았다. 수진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민호 씨는 70대가 되었다. 여전히 매년 기일에 찾아왔다. 이제는 재혼한 아내와 함께. 수진아, 내 아내야. 너도 좋아할 것 같아. 민호 씨는 평화로워 보였다.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난 얼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와 수진이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용서받을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은퇴하던 해가을. 마을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망월교 30주년 추모제. 수진 씨가 떠난 지 정확히 60년이 되는 해였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수진 씨의 이야기가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책으로도 나왔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다. 사랑의 달이 망월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추모제에서 나는 이야기를 했다. 30년 전 저는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망월교는 이제 슬픔의 다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다리입니다. 수진 선생님의 순수한 사랑이 이곳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수진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모두 함께 묵념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 다리 전체를 감쌌다. 저게 뭐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알았다. 수진 씨였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저는 정말 편히 쉴 수 있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빛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다리에는 평화만이 남았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10년 후. 나는 이제 60대가 되었다. 여전히 이 마을에 살고 있다. 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손녀의 이름도 수진이다. 할아버지, 김수진 선생님 이야기해 주세요. 손녀가 조른다. 또? 벌써 10번도 넘게 했는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는 또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 30년 전, 아니, 이제는 40년 전의 이야기. 한 여자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망월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낡았지만 튼튼하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보수하며 지켰다.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조용하다. 상업적이지 않다. 그저 조용히 사랑을 기억하는 곳. 밤이 되면 나는 가끔 다리를 산책한다. 이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신 평화가 느껴진다. 수진 씨 행복하신가요?
마음속으로 묻는다.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한 대답 같다. 네, 행복해요. 여러분 덕분에 나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하늘의 달을 바라본다. 밝고 아름다운 보름달. 망월교가 바라보는 그 달을.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30년을 기다린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미룹니다. 나중에 말해야지. 다음에 표현해야지. 언젠가 고백해야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진 씨처럼 기다리다가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미루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했다면 오늘 사과하세요. 고맙다면 오늘 감사를 표현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사랑을 미룬 적이 있어요.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미룬 사과가 있나요?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나요? 오늘이 그 말을 할 날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자하세요. 만나러 가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용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사랑을 표현하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해라고, 고마워라고, 미안해라고. 그 말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처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절대 사랑을 미루지 마세요.